네, YN 고전익기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형 독서 그리고 독해력 승급시험제에 관해서 궁금증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방송은요, 제가 대본 없이 그냥 실제 거의 라이브로 일하다가 갑자기 찍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특별한 편집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뭐 많이들 의견 주시는데 사실 그런 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목적은 그저 학생들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구독을 좀 눌러 놓으시면 제가 이 보내드리는 영상 외에도 약간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5분, 10분 그냥 틀어 놓으시고 1.5배속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빠를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독서, 이렇게 문제풀이형 독서 이런 수업들 또 여러 가지 국어 영재학원에서 벌어지는 승급시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승급시험 들어가기 전에 입학시험을 보죠. 사실 이게 입학시험이라는 게 대치동부터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도입한 것입니다. 입학시험을 본다고 하면 입학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고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대기해야 되고 사실 뭐 황소수학 이런 데가 그런 걸로 유명하죠. 사실 이런 입학시험 모델이라는 게 저는 고도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혀 권하지 않는 바입니다. 일단 입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안 가르친다. 이 자체가 사실 배제와 낙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건데 입학 시험을 해놓고선 준비되면 와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입학 준비가 돼서 잘하는 애들만 받겠다. 그러면 학원의 명성은 올라갈 거고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잘한 건지 원래 잘한 애가 잘한 건지 이런 것들을 숨기는 효과도 있곤 하죠. 하지만 이것이 학원 마케팅에 자주 쓰이고 있고 어머님들이 여기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란 좋은 선생님이란 강사란 안 되는 아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선생님이지 강사지. 사실 안 되는 아이는 내가 걸러받겠다. 그러면 이게 교육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런 거 안 되니까 사교육하는 건데 입학시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의식,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시험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안 될수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수록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독서 1등 뭐 국어 1등급 받는다 하는 컨텐츠들을 제가 잘 보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컨텐츠들은 대부분 부모가 뭐 이걸 해줘라 어렸을 때 이걸 해줘라 또 뭐 같이 박물관을 다녀줘라 뭐 책을 읽어줘라 뭐 이런 뭐 보사성어 사자성어 알려줘라. 아니 근데 저도 밤 11시 12시에 퇴근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이 지금 사실 중산층으로 살기도 힘든 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나서 아이를 지도하고 언제 만납니까? 부모는 일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부모들에게 이상한 죄책감과 그 과잉 어떤 부채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보내는 거죠. 안 되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 부모가 그걸 다 할 수 있었으면 학원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뭘 해야 된다 집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부모가 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안 해줘서 내가 이걸 안 챙겨줘서 이래서 아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이거 지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냥 격려 잘 해주고 학생들 이렇게 학원비 내주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입학시험 볼 때마다 입학시험 끝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 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입학할 정도가 안 되나? 이러면서 학원의 기준에 맞춰서 그 입학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 수능 국어와 언어 영역을 줘놓고 이걸 입학시험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못 들어간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수능 국어 언어 영역의 문제를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독해력을 그렇게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독해력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는 그래도 아이가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글쓰기를 하면서 독해력을 해왔으면 독해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무조건 3년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가 3년 만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2년 만에 좋아지는 아이도 있고 5년이 걸리는 아이도 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숫자의 오류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마케팅의 일종의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입학시험에 어쨌든 떨어졌다고 치면 그리고 뭐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3달에 한 번씩 미친 듯이 쳐대면서 그 다음에 반을 올려준다. 그래서 승급을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친구가 국어 등급 1등급 맞게 한다. 초등학생이 고3 국어 등급 1등급 맞게 하는 이러한 트랙 자체가 저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등학생에 맞게 그 어느 정도의 독해력과 글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독해력과 글 쓰는 훈련을 꾸준히 해서 그걸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고 그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일단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등급 시험을 봐서 그 등급이 그 학생의 언어 영역 성적이다, 고3 때 나온 성적이다 라고 만약에 광고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질 못해요. 그러면 3등급 4등급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들 1, 2등급 받겠죠. 그러나 1, 2, 3, 4등급 반드시 나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이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형 독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문제풀이형 독서 보면 그래, 학원에서 이런 겁니다. 지문을 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문을 해석하는 일종의 틀을 알려준다. 그러면 뭐 스키마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조표, 구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도를 학생이 빈칸 넣기를 하고 그 구조도를 해보면 이 지문이 뽀개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독해력이라는 건 이 구조도를 이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게 독해력이 아니라 그 구조도를 자기가 그리는 게 독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 구조도와 교재, 그걸 만드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독해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국어 제시문을 보고 자기가 자기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에 맞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 제시문이 나와요. 그럼 과학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에요. 과학 제시문을 읽고 학생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미지 와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그린 것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떤 구조도가 있어야 그 과학 제시문이 뽀개진다, 이런 절대적 구조도는 없어요. 제시문별로 다 다르잖아요. 제시문에 무슨 선풍기 얘기도 나오고 또 갑자기 암세포 얘기도 나오고 경제지문도 나오는데 그 제시문에 능통하는 구조도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시문별로 학생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제시문 옆에다가 시험지에다 빨리빨리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이게 시간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이들이 제시문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제시문을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 번 읽어봐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지. 이 구조도에 답안을 넣었어. 그래서 이 제시문이 완전히 이해가 됐어. 이 제시문 뽀겠어. 그 다음에 문제 푼다. 그래요. 그럼 맞추죠. 근데 그 구조도가 없으면 문제를 못 푼다. 이제 이게 문제죠. 구조도를 자기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시문을 읽고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3, 4등급 아이들이 처음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제시문을 혼자 읽고 맞출 때까지 읽어보고 맞출 때까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조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야 돼요, 구조도를. 근데 학원에서 교재에서 정해준 틀에 따라 답을 썼더니 제시문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러면 새로운 제시문이 나왔어. 그럼 어떤 구조도를 어떻게 그릴지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조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프린트 주고 학원 선생님들 구조 다 그려주고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 프린트물로 이해할 수 있게 다 징검다리 놔주고 그 다음에 그 징검다리라도 밟고 가다 보면 독해가 된다. 그래, 그럼 다음엔 그 징검다리 없이는 결국에 못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형 독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읽어야 돼요. 맞출 때까지. 자기가 꼼꼼히 읽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구조를 간단하게 그리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치기 지금부터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절대 시간치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한 제시문을 뭐 6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 4등급 나오는 학생이 수능을 할 때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시간 정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시간 안에 풀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훈련이 많이 쌓이면 되는 거지. 지금은 6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제시문 분석을 완전 독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는 제시문 독해 방법 수업론은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할 것이냐. 그럼 첫 문단 읽어봐요. 첫 문단 읽어보고 두 번째 문단 봤을 때 첫 문단에서 이런 걸 소개하는데 두 번째 문단 뭐 나올까 추론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주어가 뭐라고 이렇게 써있으면 이건 나열식인가 병렬식인가, 예시를 설명하는 대조하고 있는가 분류하고 있는가, 이거를 구조를 자기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자기가 예상해서 사고하는 힘이지, 구조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문제 그때는 맞춰. 그 교재 안에서 맞추는 거지. 근데 새로운 제시문 나왔을 때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시험들도 어떤 그 학원의 그 형식과 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했어. 얘는 독해력 좋아. 근데 얘는 그걸 그 형식과 틀을 모르는 애 안 다녔어. 그러면 통과했는데 얘는 독해력 낮아. 이렇게 평가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오류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의 오류고 사실 어떤 트릭의 오류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의 불안을 물론 잠재우기 위해서 형성된 일종의 사교육 마케팅이 되겠죠. 그건 이해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정말 1, 2등급을 중학생에 맞을 수 있으면 그 아이 원래 독해력 좋고 엄청 뛰어난 거의 3%
3% 안에 드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그런 승급에 너무 연연해 이유가 없고 그 승급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학생의 어떤 경험과 교육과 그 교육에 눈을 뜨는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지점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초중등 때 최대한 좀 해서 고등학교 때는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린데 이미 고등학교 거를 다 뛰어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애들 지금 수원 수투 다 하고 뭐 6학년인데 뭐 고등수학 다 해요. 근데 왜 고등학교 가면 수학 못하냐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못 따라와서 아니면 선행을 2바퀴 돌려야 되는데 한 바퀴밖에 안 돌려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 일단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잘 읽을 것인가. 그리고 네가 끝까지 읽어봐라. 네가 끝까지 읽어보고 네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생각이 꼬였는지 그런 것까지 좀 점검해주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발견해줘야 돼요. 지금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독해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틀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여기서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입논술 풀려보면 사실 제일 고도의 독해가 대입논술인데 풀려보면 애들 문제 풀리면 제가 이렇게 너네 분명히 한 요 정도 있다가 한 이쯤에서 요런 함정이 딱 빠진다. 그러니까 그 독해할 때 구조를 잘 봐야 돼. 요런 거 잡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생이 충분히 빠질만한 함정들이 있고 그 예상 함정들을 좀 보면서 학생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함정이 안 빠지는 학생도 있고 빠지는 학생도 있고 아예 뭐 독해도 못하는 학생이 있고 다 그게 다른 거예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힘을 들여서 읽어봐야 되고 시험지에는 어쨌거나 문단별로 라벨을 나누고 그 문단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요약을 하고 그 요약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혹은 이제 문제를 보고 그 문단을 요약하는 일종의 그런 스킬도 있죠. 그 정도 스킬은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미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다 아는 건데 뭐 스킬이라고 해봤자입니다. 사실 잘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으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그 출제자는 이런 마음이죠. 네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쓸 거야. 근데 네가 이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거예요. 출제의 의도가.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맥락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가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4-5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어떤 맞는 키가 있을 거고 어떤 개조표가 있을 거고 스키마를 막 사용해가지고 그 권법을 써서 그 재신을 뽀개고 이런 거 없어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는 건 계속 복합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제가 글쓰기 강조하는 게 이거 자기가 쓰다 보면 늘어요. 자기가 구조에 맞게 글을 쓰잖아요. 그럼 다른 글의 구조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써봐야 설명문 쓸 때 혹은 분류요약 해보거나 예시를 쓸 때 하지만 뒤에 자기가 무슨 문장을 놓고 그 다음에 주지를 할 때 자기가 그런 글을 분류, 구체화, 뭐 시의성 이런 글을 써볼 때 이 글을 쓰면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것이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거를 어머님이 지도할 수 있었으면 저희 안 보내도 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지도할 시간도 없고 그거를 붙잡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승급 시험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 지금 중학교 올라가기도 전에 뭐 수능 3등급 2등급 나오는 애야 뭐 이렇게 하고 믿고 덮어놨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왜 내신을 또 못 풀까요? 그러면 내신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내신 독해 제시문 분석도 스스로 못하는 학생이 왜? 다 가르쳐줬거든. 구조도 줬거든. 문제풀이 다 했거든. 그거 뽀갤 수 있는 재료 다 줬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못 보게 보고 그냥 도움받아서 그거 뽀개 보고 그때는 이해되는데 돌아서면은 독해가 또 안 되는 그리고 새로운 제시문이 왔을 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 문해력 독해 수학 진짜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권장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꽉 차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총균세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없다고 저는 아예 가정을 하고 그 전까지 충분히 독해력 하면서 아이가 정말 끝까지 글을 읽을 힘을 길러주는 거, 사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 수학과 타 과목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지 승급 시험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트릭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꼼수들 스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들 아는 거예요. 근데 내용에 따라 달라요. 내용에 따라 스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 파악이 먼저예요.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스킬을 가지고 그걸 푼다? 그러면 오류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조금만 틀어도, 조금만 희한한 제시문이 나오면 애들 다 틀려요. 그래서 자꾸 근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독서는요, 문제풀이형을 하는 게 아니라 요약 독해하고 반드시 요약 독해를 근거로 한 분석적 글쓰기, 비평가의 태도로 질문함에 문답식으로 읽기, 그 문답식으로 읽은 것을 글로 표현하기, 이것이 독해력의 핵심이고, 그 과정이 꾸준히 쌓이고 자기가 문장을 바꿔보고 말도 바꿔 써보고 글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보고 스스로 중요한 것들을 나열해보고 줄거리 요약을 해보고,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서 되는 거지, 뭐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들이 양적 쌓이고 질적으로 충만하면 그럼 됩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고 그런 승급시험이나 문제풀이형 독서, 여기에 저는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독해력 문제집 다 풀면 독해력이 그냥 잘하는 거냐? 절대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생각해보는, 지금 그걸 할 때고 그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뭐 몇 분에 풀어야 된다 써있는데 그건 1등급 애들이고요. 지금은 한 4등급, 3등급 정도를 하는 학생에서 이제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학습은 충분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안 빠지고 좀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들어와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